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터넷에서 접속료를 제외하면 정보 전달은 무료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영상 말미에 한국은 발신자가 정보 전달에 대해서 돈을 내도록 하면서 인터넷 접속료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보 전달에 대해 비용을 받으려는 시도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망 이용료, 제로 레이팅, 네트워크 슬라이싱,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낸 인터넷 접속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사업자는 각종 기업과 개인에게 인터넷에 접속시켜준다고 하면서 접속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인터넷에 접속시켜준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망사업자는 전 세계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연결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상위 망사업자들을 통해서 소통해야 하죠. 즉 우리가 망사업자에게 돈을 내듯 망사업자도 자신보다 더 전 세계와의 컴퓨터들과 연결이 더 잘 되어 있는 망사업자, 즉 상위 망사업자에게 돈을 내고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 상위 망사업자도 그 스스로 전 세계 컴퓨터들과의 직접 연결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최상위 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망사업자는 전 세계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모두와의 소통을 중개해준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의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망사업자들이 상위 망사업자와의 접속 용량을 늘려야 될 겁니다. 즉 한국 망사업자는 상위 망사업자와의 접속에 있어서 더 큰 파이프를 써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캐시 서버인데요. 바로 컨텐츠의 복사본을 근처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컨텐츠가 먼 곳에서 오지 않고 가까운 곳에 오니까 지역 망사업자가 상위 망사업자와의 접속 용량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덤으로 속도도 빠르겠죠.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수백 개 캐시 서버를 설치해 둔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언어 장벽 때문에 평소 자주 쓰는 컨텐츠가 정해져 있으니 캐시 서버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의 페이스북 계정은 주로 한국인들만 보니까 캐시 서버가 있으면 태평양 너머 있는 본 서버까지 다녀오는 것보다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이 혜택 때문에 국내 망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안 받고 해외 콘텐츠 캐시 서버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 종량제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인기 있는 콘텐츠 호스팅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서버에는 높은 접속료를 받기 시작하고 또 해외 콘텐츠 캐시 서버에도 원래 받지 않던 접속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했죠.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KT가 역시 페이스북에 그런 요청을 하고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은 망사업자들을 위한 캐시 서버가 싫다면 원래 루트대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어 한 번 장착한 캐시 서버를 떼어내서 이용자 속도가 느려지면 콘텐츠 제공자 잘못이라면서 소위 망 이용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망 사업자들은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로부터 받는 인터넷 접속료를 망 이용료라고 부르며 해외 콘텐츠 캐시 서버도 망 이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국내 망사업자가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파는 것은 전 세계 컴퓨터와의 소통 가능성입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캐시 서버를 설치해 얻는 것은 국내 컴퓨터들과의 소통 가능성 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자, 한번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었더니 한국의 망사업자가 자국민들에게 저 웹사이트를 포함해 온갖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인터넷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느리고 또 국내 망사업자는 상위 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할 책임은 과연 해외 웹사이트에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BTS 블로그의 국내 서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세계 각 지역의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BTS 컨텐츠를 전달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BTS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외 망사업자들의 고객들에게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이 접속도 하고 있지 않은 그 망사업자들에게 돈을 내야 한다면 인터넷의 정보혁명이 깨집니다. 이것 말고도 망사업자들은 소위 제로 레이팅과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유로 망 이용료를 요구합니다. 제로 레이팅은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 쪽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받는 인터넷 접속료가 아니고 엔드 유저, 즉 일반 사용자의 접속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죠. 모바일 이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니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망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 돈을 받고 그 콘텐츠를 제로 레이팅하면 정보 전달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로 레이팅이 되면 이용자들이 자신의 요금을 아끼기 위해 더 많이 쓸 것이고 결국 그 컨텐츠는 다른 컨텐츠보다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더 잘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KT가 자회사 11번가를 제로 레이팅해서 순식간에 온라인 쇼핑의 강자가 된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 다른 컨텐츠들도 이용자로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면 인터넷의 정보 혁명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후 각 서비스에 특화된 전용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의 차선을 여러 개로 나눈 후 버스 전용 차선처럼 혼잡이 없는 차선을 만들되 비용을 더 지불한 콘텐츠 업체들만이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5G가 등장하며 그 엄청난 속도를 전부 다 일반에게 공개하지 말고 일부는 자율주행이나 원격 수술과 같은 고급 서비스 전용으로 이용해보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원격 수술은 대용량의 안정적인 연결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결국 비용을 더 많이 지불했다고 해서 특혜를 주면 조건 없이 평등하게 옆으로 전달하기로 한 원칙이 깨지면서 돈을 받아야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차선이 생길수록 일반 차선에는 트래픽이 몰려 더 혼잡해지겠죠. 카카오톡과 같은 일반 앱이 재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꼭 일반 앱이 전용 앱보다 느려지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역시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면 또다시 인터넷의 정보 혁명은 위협받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의 정보 전달료를 받으려는 여러 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픈넷의 망중립성 3부작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